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경부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 천안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농산물 홍보와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천안 휴게소에서 이름을 바꾼 천안 호두 휴게소.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위치해 있어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 내내 북적거립니다. 최근에는 휴게소 한편에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판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딸기와 오이, 쌀 등 모두 천안에서 생산한 제철 농산물로 시중가보다 최소 1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가격은 뭐 저렴한 것 같고 물건은 뭐 지금 딸기를 샀는데 싱싱해 보입니다. 운영 시간은 고속도로 통행량을 고려해 금요일은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하행선임을 감안해 상행 차량이 많은 일요일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일명 로컬푸드 주말 장터를 열어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도 홍보도 하고 또 같이 또 판매도 해서 우리 농민들 소득 좀 향상시킬 그런 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렵다는 농민들에게 휴게소 직판장이 판로 확보에 교두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카드형 지역화폐인 아산카드를 선보였습니다. 관리가 어려운 지류와 일부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모바일 아산페이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아산페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카드형 지역화폐인 아산카드가 첫 출시됐습니다. 종이 상품권에 비해 관리가 쉽고 스마트폰이 없어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QR코드 사용이 어려웠던 시민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핸드폰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좀 사용을 머뭇거리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도 되게 몰라서 저희한테 여쭤보시는 분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드로 나오면은 이제 뭐 그냥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그냥 이렇게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이제 결제하면 되니까 그런 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아산카드 첫 발행 규모는 모두 150억 원으로 1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아산페이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달에 구매 한도는 지류와 모바일을 포함해 70만 원까지입니다. 스마트페이 역시 등록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역화폐 결제 기능과 일반 체크카드 결제 기능이 결합되면서 아산페이 가맹점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아산페이가 먼저 결제가 되고요. 만약에 가맹점이 아닌 데서 사용을 하게 되면 체크카드 기능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카드 신청은 누구나 지역 상품권 차geb을 통해 하거나 아산 지역 우체국 또는 농협을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올해 5월까지 716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발행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2천억 원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흔히 학교의 모습을 떠올리면 딱딱한 교실과 복도, 그리고 넓은 운동장이 떠오르기 일쑤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학교의 공간을 실제 사용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꾸미는 이른바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도 세종 꿈마루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데 어떤 의미가 있고 학생들은 반응은 어떤지 김우순 기자가 대표적인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중앙 현관 로비에 들어서자 키즈 카페와 비슷한 모습의 공간이 눈에 띕니다. 주로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독서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각층 복도에 있는 홈베이스, 포인트 컬러를 바탕으로 학년별 수준에 맞는 놀이 공간을 비롯해 독서 수업까지 병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학교 중앙 계단, 단순 오르내리는 용도에서 놀이와 모임은 물론 여러 발표를 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저희 개교학교에 아주 빈 공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학습 공간, 그리고 휴식 공간,
놀이공간으로 그 세 가지 기능을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인근의 한 중학교 3학년 교실 옆 홈베이스. 흔히 사물함을 비치하거나 자칫 버려지기 십상인 공간이 작은 북카페처럼 꾸며졌습니다. 학생들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이 되면 잠시 이곳에서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담소를 나눕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학교 도서관이나 특별실도 기존의 정형화된 구조에서 탈피해 학생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한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공간 혁신, 일명 세종 꿈마루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공간들입니다. 이 세종 꿈마루 사업은 학교를 예쁘게 꾸미는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만드는 공간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만드는 그게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종 꿈마루 사업으로 공간 혁신을 이룬 학교만 지난해까지 21곳, 올해도 10개 학교가 새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직접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좀 좋은 것 같아요. 사물함을 쓸 때는 조금 좀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좀 괜찮았어요. 학생들이 여기 나와서 막 이야기도 하고 또 책도 보고 하면서 좀 더 자유롭게 학교 생활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일단은 분위기가 되게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라서 혼자 있을 때도 괜찮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때도 되게 편하고 되게 카페 같은 느낌 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처럼 학생들 스스로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 애정을 갖게 된 점이 가장 큰 효과입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학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만든 공간을 내가 직접 쓴다는 거에서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딱딱하고 경직된 느낌이었던 학교 구석구석이 세종 꿈마루 사업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학습과 삶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인 학생과 교사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서 아이들이 필요한 공간을 만들었고 그 공간은 결국 학습 그리고 휴식, 놀이 공간을 모두 다 다기능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공간을 통해서 삶의 공간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처럼 세종 꿈마루 사업으로 만들어진 학교 혁신 공간이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곳에서 생활하는 주체인 학생들이 직접 설계 과정부터 참여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사업 대상 학교에서는 세종 꿈마루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기도 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 중인지 계속해서 김우순 기자가 해당 학교를 취재했습니다. 올해 세종 꿈마루 사업 대상 학교 중 하나로 선정된 세종시 소담초등학교 4학년 교실. 학생들은 학교 공간 혁신 사업 촉진자인 건축사 앞에서 지난 5주에 걸쳐 준비해온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발표합니다. 교내 바꾸고 싶었던 공간부터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에 대한 재치 있는 아이디어가 줄줄이 나옵니다. 나무 안에 들어가서 쉬거나 책을 읽을 수 있고 또는 책점 미끄럼틀에서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구두에도 탈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면 반 친구들과 함께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담긴 모형 작품을 보며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나온 학생들의 아이디어는 이 학교 세종 꿈마루 사업 설계의 기초가 됩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렇죠? 공통된 의견들을 최대한 요 학교 공간 하면서 반영을 할 거예요. 소담초는 이달 중 학생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달 중 최종 디자인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최종 설계와 여름방학 기간 중 시공 과정을 거쳐 2학기 시작과 함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게 됩니다. 되게 재밌고 아이들의 의견
생각과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기뻤어요. 그리고 여름방학에 이게 완성된다니 너무 기대돼요. 언니 오빠들이나 동생들이 자기가 만든 작품들을 꼭 선택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하고 대화 나누고 설문조사하고 그리기도 하고 만들기 하면서 정말 생각지 못한 정말 창의적인 아이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학교 공간을 했던 사례들보다 다양한 공간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학생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 모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쌓기엔 충분합니다. 역시 이런 공간혁신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아이디어를 많이 수집해 보니까 학교 공간은 역시 학생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삶의 터전인 학교. 실제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의 출발점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여러분, 공시송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문서가 개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인데요. 과도한 신상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가 공고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 명단입니다. 이름과 주소, 차량 번호, 심지어 회사명과 생년월일까지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 공고기간이 지난 것으로 10년 이상 된 문서도 있습니다. 천안시 홈페이지는 물론 천안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보낸 문서들도 여전히 게시돼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몇 가지 키워드만 넣으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데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수백 명에 달합니다. 공시송달은 과태료 등의 공문서가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는 공시송달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도록 했지만 그 이전에 등록한 문서들은 제때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겁니다. 행정부가 과거 공개됐던 자료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의 자료 때문에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거나 또는 그것이 악용돼서 개인적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안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개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을 폐기하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삭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곡교천 야영장이 또다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보수공사 지연에 위탁 운영업체 선정까지 늦어지면서 올해는 단 하루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 관리도 문제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곡교천 야영장입니다. 시설물 정비를 마치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또다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시설물 정비를 이유로 올해 들어 벌써 2차례나 운영이 연기된 겁니다. 운영이 중단된 일수도 5개월째입니다. 시설 관리도 문제입니다. 관리업체 계약이 지난해 말 끝나면서 상주하는 관리 인력도 없는 상황. 야영장 한 곳에는 쓰레기 더미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등 관리시설 잠금 열쇠가 야영장에 떨어진 채 방치되면서 자칫 도난이나 시설 파손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처럼 곡교천 야영장의 휴장이 길어지면서 관리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하천 점용허가 연장 절차에 동절기로 보수공사가 늦어진 데다 시설 운영업체 선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휴장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설 정비는 완료됐고 현재 운영업체 선정을 진행 중인 만큼 조속히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족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봄철 야영 성수기에도 굳게 닫힌 곡교천 야영장. 운영도 관리도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지역산업의 기술 혁신을 주도해 나갈 세종 테크노파크가 조치원청사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근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기업 육성 지원 기관이 이미 여럿 입주해 있는 상황이어서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세종시 조치원청사 주차장 부지. 이곳 약 4,700제곱미터 면적의 세종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 정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테크노파크란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자원을 집적화하는 산업기술단지를 말합니다. 지난 2019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산업기술단지 시행자로 지정받았고 약 2년 만에 공사가 본격화된 겁니다. 세종 테크노파크는 지상 7층 규모로 건립 계획으로 1층은 홍보관과 근린 생활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고 2층부터 5층까지는 기업 입주 공간이, 나머지 6, 7층은 사무실과 회의실 등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곳 세종 테크노파크가 완공되면 모두 42개 기업이 입주하고 이곳에 200여 명이 근로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세종 테크노파크가 조치원청사에 입지하게 됨으로써 유관기관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인근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키움센터, 세종지역 사업평가단 등이 집적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업 육성과 지원기관이 한 곳에 집적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업 지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성장 단계별 또 수요 맞춤형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지역 산업의 혁신 성장 거점이 될 세종 테크노파크는 오는 2023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 중 장애인 콜택시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잘 활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가 대표적인 특별 교통수단의 사례인데요. 그 속을 파헤쳐봤습니다. 천안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이 14년도에 시행되어 8년이 경과한 만큼 교통약자들의 이용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화 인입량이 증가하고 승하차 위치의 혼동, 특정 시간에 배차가 지연되는 등 이용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용자가 좀 많아지다가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길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속된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은 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워서 콜을 불렀다가 취소를 하고 택시를 이용하든지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증차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게 되면서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 같은 특정 시간대에 이용자의 수요가 집중됨으로 인해 배차 대기 시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약된 특정 시간 동안 장애인 콜 접수만 받는 임차 택시를 22년 도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용자들이 다소 불편함을 겪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고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 아산역에는 장애인 승하차 지정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승하차 시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지만 터미널이나 특히 동부역 같은 경우 지정구역이 없다 보니까 일반 택시와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승하차하다 보니까 저희 기사와 손님 모두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향후는 승하차 지정구역 설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홀 촬영을 불러놓으시고 취소하실 때는 빨리 꼭 해주시고 꼭 필요한 분을 위해서 과도한 이용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민원 사례에 따르면 한 이용자의 갑질로 인하여 장거리 이용을 갑자기 취소하거나 운전자를 밀쳐 상해를 입히고 혹은 욕설 및 음주 이용을 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전자와 콜센터 직원 역시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간혹가다 언어 폭력이라든지 여자 기사님한테는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본인이 아닌 비장애인을 위해서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탑승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차량을 미리 콜을 접수함으로써 차량 대기 시간이 증가하고 기차 시간이나 버스 시간이 늦었다고 가속 운전 등을 요구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제를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또한 콜센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천안시는 24시간 운행을 지원하기 때문에 음주를 하고 콜 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휠체어를 승하차하는 시간 때문에 배차 대기를 하게 되면 취한 상태로 콜센터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고 습관적으로 폭언,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특권의식을 가지고 오용하는 소수의 이용객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확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용 제한 제도 역시 확립이 어려워 눈 감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교통약자 이용자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확보라는 긍정적인 취지를 가진 사업인 만큼 이용자분들께서 바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동에 불편한 사람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해 당사자 간의 소통과 이용객들의 바른 인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준혁 전 프로야구 선수가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도는 서울 켄싱턴 호텔 여의도에서 양준혁 전 선수와 양준혁 야구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양정 선수는 앞으로 2년 동안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도내 행사나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천안시는 이달 말까지 동남구청 2층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해부터 천안시와 천안세무서가 서로 직원을 파견함에 따라 신고창구를 통합해 운영하게 됐습니다. 시는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능한 전자신고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보건소는 오는 10일부터 엽산제를 무료로 지급합니다. 천안에 주소를 둔 예비 부부나 초산전 가임기 여성 중 임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1회 한해 2개월분의 엽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